이번 강의는 비만 극복,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크게 두 가지만 이제 나눠가지고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일단은 살을 빼는 방식은 지금 이제 쪘을 때 무조건 살을 뺄 때는 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칼로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칼로리를 줄이는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없다고 최근 결과에도 외국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는 양이 칼로리를 줄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드시고 칼로리를 하여튼 줄이면은 줄인 만큼 살이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를 내가 먹고 있다가 1000을 줄이고 1000칼로리를 줄이면요, 당연히 줄인 1000칼로리만큼 살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살은 잘 빼요. 맞죠? 살은 잘 빼는데, 살 뺀 후에 다시 살이 찌는 거죠. 요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더 심한 요요 현상, 더 심하게 살이 찌는 상태까지도 더 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비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비만된 상태, 더 살이 많이 찐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의 경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몸은 다이어트를 이제 지속시키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뇌에 지방 축적률을 줄여야 합니다. 뇌 지방 축적률을요. 지방이 축적을 돼야 되는데, 그 뇌는 지방을 얼마만큼 축적을 할지에 대해서 축적률이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은 축적률이 거의 없고요. 뚱뚱한 사람은 이미 뇌에 지방 축적을 시키겠다는 어떤 축적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왜 그게 달라질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처럼 마른 사람이 항상 먹어도, 저는 먹어도 이 상태인데, 먹어도 마른 상태가 오나면은 뇌에 있는 지방 축적률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칼로리를 줄이는 것과 지방 축적률을 줄이는 것은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살을 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살을 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유지하시고 계속 평생 가고 싶으시면은 축적률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좀 이해해드리면요, 몸 전체 세포가 필요하는 기운 에너지를 항상 인간은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몸이 살잖아요. 영양을 받아가지고. 맞죠? 그럴 때 그것이 공급이 잘 되어지면 뇌는 편안해요. 예. 그런데 이게 공급이 안 되지면 어쩌냐면은 세포에서 어떤 신호를 통해서 뇌에다가 신호가 올라가요. 신호를 해서 긴장을 시키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된다고 몸이, 세포들이, 그러면 뇌의 지방 축적률이 긴장을 시키면 축적률을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조금씩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살이 안 쪄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저는 굶지 않아요. 계속 먹어요. 그리고 저는 곡식 생식이나 기운 좋은 생식이나 보조제든 저는 건강 일을 하면서 또 제 기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잘 먹어요. 그러면 제 몸의 세포들은 긴장을 할 이유가 없죠. 항상 넘치니까. 그러면은 제 머리에는 축적률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살이 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상태를 보면요, 제가 지금과 다르게 음식량을 줄여요. 지금과 다르게. 그래가지고 굶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며칠을 굶다 보면요, 세포들이 굶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를 해요. 에너지 영양 공급을 계속해서 위로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뇌에서 지방 축적률을 증가시켜요. 옛날에 지방 축적률이 몸에 저한테 10% 정도의 지방을 원했다면요, 지방 축적률이 20% 이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30% 이렇게 내가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살이 찌고 싶으면. 제가 도리어 건강을 나쁘게 하면서 살찌는 방법은 간단하죠. 제가 좀 굶고 불규칙적으로 먹고 배만 부를 수 있는 제품들, 어떻게 그냥 칼로리만 많이죠. 그냥 칼로리는 많으면서 그냥 크기가 질 수 있는 더러운 음식들을 막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잘 안 먹고 죽으면은 지방 축적률이 증가해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럼 저는 살이 찌는 거죠. 이제 30%, 20% 지방이 더 찌는 상태가 돼요. 몸이. 그럼 먹는 만큼 저는 다시 살이 20%까지 쪄요. 그런데 문제가, 빼는 것도 문제고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놈의 지방 축적률은요, 한 번에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살을 찌우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이전보다 제가 1, 2kg 찐 거거든요.
1, 2kg를 찐 상태에서 지방 축적률이 제가 이제 보통 서양이나 동양이든 어디를 전체를 보면요. 한 3개월 정도를 축적률이 변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그 몸무게가 기억을 해요, 뇌에서. 그런데 저는 1, 2kg를 계속 겨우 많이 먹어서 찌우고 나면요. 또 한 며칠 상간에 다시 바빠갖고 다시 살을 빠져요. 그러면 축적률이 기억하기 전에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살이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살을 뺐으면은 뺀 상태에서 지방 축적률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내 지방 축적률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0%의 지방 축적률을 가져요. 지방에. 몸이 중에 지방이 50%만 가면 뚱뚱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한 25%라면은 저 어떤 사람은 뭐 10%면 이 정도에 있겠죠. 지방 축적률이. 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럴 때 같은 양의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칩시다. 음식을 2000칼로리를 먹었어요. 2000칼로리를 먹었으면은 풍족하게 먹었죠. 그럼 이 사람은 넘치니까 지방을 50% 축적합니다. 먹어도 충족하게 먹어도 이 사람은 25% 축적 부위 안 하고 이 사람은 10% 부위 축적 안 한다는 말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방 축적률이에요.